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민정 후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서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고민정 후보의 글쎄요, 지역 감정에 기대는 듯한 선거 운동 방법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지난 4월 3일 고민정 후보 측은 이 광진구 구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문자 내용은 저렇습니다. 광진 사람 고민정은 끈질긴 생활력을 가진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중마초등학교와 구의중학교를 다니며 어린 꿈을 키웠습니다. 고향인 광진의 골목에 남아있는 역사와 정취를 이해하는 진짜 광진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단번에 아시겠죠? 굳이, 본인의 어떤, 글쎄요, 고향도 아니고, 부모의 고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충청도 출신이고, 어머니는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고민정 후보 측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상에 해당 문자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무슨 자랑이냐? 또 다른 분은 정작 비전이나 정책은 한마디도 없다. 요즘은 자기소개서에도 이렇게 쓰면 바로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광진구 호남 동우회를 너무 믿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적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고민정 후보가 출마한 광진구는 서울이지만 호남 원적자 인구가 많아서 전라도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가 되어 왔고,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1996년 15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5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도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내용이 문자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각 가정의 중앙선관위로부터 각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 홍보물이 다 배달이 된 상태인데요. 고민정 후보 측의 공식 선거 공보물에도 역시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공보물인데 4번째 그리고 5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저런 코너가 있습니다.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개인으로서의 고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코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79년부터 나오는데 광진 사람 고민정. 끈질긴 생활력을 가진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시 아까 그 문자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공보물에도 부모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굳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 그리고 전라도 출신 부모의 그 배경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 글쎄요, 굳이 본인의 어떤 고향도 아닌 부모의 고향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뭔가 어떤 지역 감정, 지연에 뭔가 호소하는 선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공보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2번째는 시인의 아내로서의 고민정을 소개합니다. 대학 동아리 회장을 하며 11살 연상의 과 선배를 만났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시인과의 결혼, 주변에서는 반대했지만 옥탑방에서 함께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내용도 이게 선거 공보물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내용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데요. 글쎄요, 본인의 어떤 결혼 이야기를 굳이 밝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고민정이란 사람을 좀 더 소박하고 뭔가 따뜻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려는 하나의 장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째부터 경력이 나오네요. 국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와대에서
활동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부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공감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정치입니다. 지금 굉장히 표현들이 아주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인의 아내, 그래서 함께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문재인, 사람을 향한 진심을 문재인으로부터 배웠다. 이런 식의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네, 고민정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판적 지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고향이 충청도, 전라도인 게 광진구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다른 분은 본인이 사랑해서 시인과 결혼한 게 왜 경력에 들어가 있나? 남편이 11살 연상의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과 무슨 관계냐? 이런 식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 아니면 과거 이 사람이 성취한 일들 어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분히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감성에 나아가서 굉장히 지역 감정, 지연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보물이 조금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민정 후보 측의 이런 선거운동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고민정 후보는 굉장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도되는 양만 봐도 다른 어떤 후보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습니다. 글쎄요, 이분이 가진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외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호감형 외모죠. 누구라도 글쎄요,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상과 외모를 가진 것, 이것이 이분이 가진 굉장히 큰 강점이겠죠. 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서울 광진을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외모, 그리고 아주 호감이 가는 인상 외에 뭔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합당한 이분이 가진 자질,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체 뭐냐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난 선관위가 주최하는 이 두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지켜봤었는데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는 굉장히 고민정 후보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글쎄요, 조금 젊은 나이답게 뭔가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질문들이죠. 조국 사태라든가 북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이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뭔가 능력이 출중했는가?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저를 인재 영입 1호로 발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변하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사령탑인 청와대를 경험한 준비된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의 모든 현장을 지키면서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다르면 실천의 힘도 다릅니다. 라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강조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고민정, 후한 점수 주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분의 브리핑 내용이라든가 각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가 한참 대두될 때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매일같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뭔가 브리핑을 하면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다른 의혹을 낳는 이런 식의 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첩보를 작성한 사람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문모 행정관이 있었죠. 이분이 그 해당 김기현 씨에 대한 첩보를 어떻게 수집했느냐, 그 루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당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 캠프장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문건을 작성해서 뭔가 해당 부서로 이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내용이 반나절도 되지 않아 뒤집어져 버렸죠. 오히려 캠핑장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송초로 후보 측의 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였고 계획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네, 두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아주 발빠르게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브리핑을 했냐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영장 기각 사유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브리핑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원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를 통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각 사유가 어땠냐면 피의자가, 즉 조국 씨죠,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각 사유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이런 브리핑을 한 것이죠. 봐라, 검찰이 무리하게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기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기각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아주 아마추어적인 굉장히 무책임한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이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에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정 후보, 글쎄요, 정치인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혼 이야기도 끌어들이고 부모의 어떤 출신 배경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뭔가 부족한 자질이나 능력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